지난주에 밀린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쌓였어요. 그 외에 지금 이제 가을 9월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행사 소식도 많고 해가지고 최대한 보이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목차 정리를 하면은 지난 행사 결과 국내에 재런칭한 수입 브랜드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가 수집된 백패킹 행사, 캠핑 행사 이런 내용들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제품 소식 등 첫 번째는 지난주에 호상사 패밀리 세일 진행했었죠. 저보다 먼저 발빠르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에 계신 우리 임고수님께서도 많은 제품을 구매하셨고 저도 약간 뒤늦었지만 금요일날 점심쯤 다녀왔어요. 주말이 오기 전에 거의 다 제품들이 소진돼가지고 살만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눈에 가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장비가 없어서 캠핑을 못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저는 구매하진 않았고 좀 소품들이라도 소소한 게 있으면 사오려고 했는데 기본 시작 단가가 티타늄 컵이랑 뭐 이런 파우치들이 2만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싼 게 있으면 몇 개 사다가 구독자 이벤트로 풀고 싶었는데 그 정도의 이제 소소한 아이템들은 없었다. 월요일부터 빠르게 소진이 되어서 성황리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도 꽤 나왔대요. 재고 소진도 많이 되고 제가 갔던 날에는 팔 게 없어가지고 정상품도 몇 개 갖다 놓고 매대를 채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녀왔던 이제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일종이고 이것도 호상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18년도에 다녀왔는데 17년도에 처음 모집이 진행이 돼서 17년, 18년, 19년 까지 진행했었나?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했다가 아마 작년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존미어 트리라고 해서 일부는 이제 PCT랑 겹치긴 하는데 어쨌든 일부 구간 100km를 요세미티 국립공원까지 걷는 겁니다. 이 멤버들이 거의 1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을 매달 훈련을 거쳐가지고 단합을 맞춰서 이번 주 월요일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수요일이니까 3일차인데 지금쯤 아주 열심히 걷고 있겠죠. 19일부터 29일까지면은 첫날은 이동하느라 까먹고 다음 주 목요일 날 귀국이네요. 총 인원 8명에서 4명씩 퍼밋을 받아서 두 팀으로 꾸려가지고 다녀오는 일정이고 저도 다녀오고 나서 아주 진하게 남았던 코스여서 당분간 국내산을 가지 못했다 할 정도로 아주 진하게 남는 일정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 잘 하신 만큼 가신 분들 걷고 계신 분들 즐겁고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재밌는 얘기 들려주면 좋겠네요. 행사 끝나고 행사장에 있던 담당자가 행사 마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문득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트레킹 행사죠. 워낙 소규모긴 한데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아마 올해도 연말쯤에 준비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1월 초에 모집을 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보름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갖고 진행하는 건데 무조건 체력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기는 갖춰야겠지만 140km는 더 길구나. 저 때는 100km였는데 이 긴 구간을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힘들게 잘 먹지도 못하고 가야 되는 일정인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구 하나가 트러블 생겨서 삐뚤어지거나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불편하고 걷는 내내 이제 즐겁지 않은 고생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즐겁고 편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년 존미어 트레일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비용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비행기랑 숙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고 거의 참가비에 가까운 아니 한 100만 원 정도였나? 랩, 잠발란 등산화 이런 용품들을 참가비의 일부만큼 상세를 해주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행사입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돈 더 많이 쓸 텐데 나머지는 그냥 마케팅비로 충당하는 거죠. 저는 저기 있는 요세미티 하프돔을 못 갔어요. 저 퍼밋이 어렵다고 해서. 근데 이번엔 또 성공했나 봐요. 작년 멤버들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여튼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마모트 코리아가 국내에 다시 런칭을 했어요. 정보를 좀 찾아볼 건데 아직 공식 계정에는 그렇다 할 내용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인플루언서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철수했잖아요. 그게 언제 철수했냐면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 딱 19년도였던 것 같은데 요 피드가 제가 엠베서더 할 때 강은이 거네. 이때 강은이를 처음 만났거든요. 실제로 19년 7월 31일 이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됐고 19년도에 봄부터 해가지고 그때 운영했던 업체는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모트 코리아라만 알고 있어서 그때 엠베서더 막 인플루언서들 모아가지고 행사 진행하고 해서 저도 이때 이제 클라이밍도 해보고 한국 등산학교 그쪽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설악산 한편의 시를 위한 길인가
거의 리치 등반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한국등산학교 입학해서 등반도 배워보고 완벽도 하고 빙벽까지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어쨌건 각설하고 국내에 마모트 코리아가 다시 들어왔고 19년이니까 20, 21, 5년 만에 복귀하는 거죠. 자, 4일 전에 업로드 된 거네요. 현대백화점 판교점 7층에 매장이 있대요. 8월 14일 날 오픈해가지고 8월 14일이면은 지난주죠. 딱 일주일 됐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매장을 오픈을 해서 이렇게 피드들을 찾아보면은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매장에 가서 시착도 해보고 사은품도 받아서 돌아오는 이런 사진과 영상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추억 돋는다. 요땐데 설악산 19년 9월 4일 마모트 알파인. 여기 레베님도 있고, 여기서 사람들 진짜 많이 사귀어갖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 여기 있네요. 장발일 때. 하여튼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첫 매장이 오픈을 했고, 제가 일하고 있는 산수유란 매장에도 진행 중에 있어서 빠르면 8월 말이라고 해봐야 바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고, 아니면 9월 초쯤부터는 한수유란 파주점에서도 마모트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런칭 알리면서 이제 겸사겸사 매장 홍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세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 다음은 백패킹 행사. 이제 9월, 10월 가을 시즌이 다가오니까 곳곳에서 백패킹 행사 소식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가그네스 피드에 올라왔는데, 비가그네스가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참가하는 브랜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가그네스, 스카르파, 고요웨어, 남해관광문화재단, 그리고 더기어샵. 어쨌든 넬슨이 다 들어가긴 하네. 메인 스폰서인가 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드 인 네이처라는 제목으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으로 진행되는 백패킹 행사고, 포스터에서 보이듯이 지역은 남해군에서 진행을 합니다.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좋을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가려면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첫날은 25km 하이킹하고 백패킹 진행하고, 둘째 날은 이제 소셜라이징에서 고요웨어랑 더기어샵, 하이커스 요 브랜드들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플러스 이제 9월 27일 하루 전날에는 2부의 밤을 갖는 일정으로 보입니다. 티켓값은 10만원. 요즘 백패킹 행사 기본은 10만원인 것 같아요. 참가 인원은 250명 예정되어 있고, 베이스네이처 프로필 상단에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30일 날 20시에 티켓이 오픈 예정이고, 대부분 이제 점심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그 시간대 이제 바빠서 티켓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8월 30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불금 저녁 8시에 티켓팅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비가그네스는 뭐 다들 아시고, 스카르파도 마찬가지고, 더기어샵은 넬슨에서 진행하는 멀티샵 이름이고, 고요웨어는 저도 최근에 인스타 통해서 본 브랜드인데 처음에 이거 보고 케일이 먼저 떠올랐어요. 약간 느낌이 비슷해갖고,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찬 형상을 로고로 쓰고 있고, 약간 고프코 풍의 아웃도어 룩을 주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인 네이처를 23년 11월 작년에 이맘때쯤 진행한 거네요. 올해가 1회차는 아니구나.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라서 이제 이렇게 행사 소식을 접하게 됐고, 관심 있는 분들은 백패킹 행사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백패킹 행사예요. 재런칭 하는 것들이 많네. 자, 백패커스 데이. 이게 15년도가 처음이었나?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행사를 이거 2번인가 3번은 참가했었는데 하도 오래전이라 2016을 먼저 갔었나 보다. 제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 백패킹 행사고, 백패킹 행사로는 약간 시초격인 국내에서 그런 브랜드 행사입니다. 15년이 1회였고 제가 갔던 건 2회였나 봐요. 제가 백패킹을 15년도에 입문해서 1회는 못 가고 2회 때부터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 2회, 18년 4회, 2회하고 4회를 갔었네. 19년까지 이렇게 매해 500명 규모로 진행을 했던 행사인데,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행사네요. 티켓팅은 이번 주 금요일 정오 12시, 점심 12시에 진행을 한답니다. 일정이 점점 많아져서 어떤 행사를 가야 되나 좀 골라야 되는 그런 고민의 시기가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5년 만에 돌아오는 백패커스 데이 행사 소식 전해드렸고요. 요즘 제로그램 피드를 보면은 예전에 어떤 그런 컨셉으로 돌아가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 제품들을 다시 이제 재생산을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피드백들을 온라인 통해서 받아보고 있어요. 제로그램 국내 브랜드 다시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캠핑 행사예요. 요거는 오토 캠핑 행사. 어디서 진행하는 거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헬스포츠 인비테이션입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는 나온 건 없어요. 작년에는 저도 매장에서 근무하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 작년 인비테이션은 헬크루라는 헬스포츠 크루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마케팅 담당자예요. 최근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네, 이렇게 헬스포츠 크루랑 진행했는데 올해는 아마 헬스포츠 크루랑은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 아니다, 1부는 아마 저희가 매장을 지금 산수유람 파주점 그리고 이천 롯데아울렛에도 오픈을 했고 룬닥스 종로점 이렇게 3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부 고객들을 아마 초청을 할 거고, 취급점 고객들까지 초청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외에는 아마 산수유람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겠죠. 담당자한테 자세한 건 물어본 적이 없어서 장소나 몇 팀 규모로 진행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담당자를 만날 수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정만 나와 있어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 제가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던 OTT 오리지널이랑 겹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아마 헬스포츠 인비테이션에 가서 업무 지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OTT는 티켓팅 시도도 못 해보고 못 갈 것 같습니다. OTT는 가야 되는데 속상하네. 그래도 어쨌든 9월 초에는 고아웃 하이킹 가니까 우선은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백패킹 행사네요. 행사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는 비공개 행사다. 태백인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저는 여기를 지난달이었나? 그 산수유람 태백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태백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곳인데, 그때 저도 업무 지원을 갔다가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여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태백인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태백에서 주로 행사를 진행하는 정확한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태백인을 제가 봤을 때는 행사를 태백에서 주로 진행하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체인데 대부분 백패킹과 캠핑을 또 즐기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스태프들이 상당히 많고 뭔가 일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일을 하면서도 캠핑과 백패킹을 즐기는, 어떻게 보면 참가자들보다 더 파이팅 넘치는 단체고, 아마 여기에도 헬크루 멤버분들이 있을 거예요. 곳곳에 이제 다른 브랜드하고 콜라보들을 많이 해갖고 주로 태백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라온 일정이 이제 은하수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제 정식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이고 전야제 금요일부터 있는데, 요거는 50팀을 진행한대요. 근데 어떻게 모집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올라와 있는 게 없고, 내년 행사를 위한 선발대 행사로 아마 이것도 거의 백패킹을 많이 자주 즐기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한 50팀 초대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팬투어 같은 거죠. 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아직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런 행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긴 한데 저는 근무하는 날이라서,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도 모르지만 김치국 마신다면은 불러줘도 근무하는 날이라 갈 수가 없네요. 가보고 싶습니다. 태백 너무 좋아요. 근데 멀어. 작년에 OTT가 태백에 했을 때 바이크 끌고도 한참 갔는데, 이번에 차로도 가보니까 역시나 태백은 멀더라고요. 강원도 중에서도 특히 좀 먼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MSR에서, 이것도 이제 패밀리 세일 지난주에 갔다가 담당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상 텐트를 공개 예정이래요. 근데 보통은 신상 제품을 봄 시즌에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9월 초에 공개가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홍보 영상 등을 다 촬영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 엠바고 상태여서 아마 관계자분들한테만 정보가 가 있는 것 같은데, MSR 취급점이나 이런 데는 이제 판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9월 초에 공개하기 전에 샘플 제품을 나한테 좀 먼저 보여줄 수 없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조미오 트레일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조미오 트레일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귀국하면은 바로 다음 날이 쉬는 날인데 일정 맞추기 어렵겠네. 여튼 돌아오는 날 안부 물을 겸 연락 한번 해보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9월이 넘어가기 전에 제품을 좀 대여를 해서 공개할 때 저도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품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저만의 계획이어서 날짜를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만에 MSR에서 신상 텐트가 나온다. 네, 어떤 제품일진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알파인이면 좋겠는데. 자, 다음 소식은 벨락에서 체험단을 모집한다네요. 캠핑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소식 전해드리는 거고요. 오토캠핑 마지막 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식구들은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갈 일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겠어요. 벨락 유명하잖아요. 한일 스테인레스에서 진행하는 스테인레스 코펠로 유명한
벨락이고, 벨락 익사이팅 아웃도어 라이프에서 벨락 코펠 콤비 9 플러스랑 콤비 9 엑스라지 요 두 가지 모델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하고요. 콤비 9은 3, 4인용, 콤비 9 엑스라지는 5, 6인용이지만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어쨌든 인원수에 딱 맞춰서보다는 약간 더 여유 있게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1, 2인 커플이나 뭐 아이가 하나 있는 3인 가족은 이제 3, 4인 쓰시면 될 것 같고, 4인 가족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5, 6인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청 방법은 좀 심플한 것 같아요. 팔로우 인스타 하고 코펠 선택하고 그냥 기대평 남기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친구 소환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모집 기간이 8월 21일까지니까 오늘까지네요. 3시간 남았네. 자, 오톤 캠핑 다니시는 분들 총 6명이면은 이제 3개씩 6분을 뽑으려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밸런스 때문에 3개씩 할 거예요. 경험상 당첨도 빠르게 바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발표하고, 금요일 날 발표를 한다는 거는 당일 날 택배를 보내서 가능하면 이번 주에 쓸 수 있게끔 보내준다는 계획이니까, 오토캠핑 자주 다니시고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신청해보면 어떨까. 이런 체험단 같은 거 나오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팔로워도 별로 없는데 뽑아주겠어, 뭐 인플루언서들 뽑겠지라고 하지만, 맞아요, 안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6명 한다고 하면은 비율로는 한 2명 정도는 좀 팔로워 많은 사람 뽑을 거고, 2명 정도는 팔로워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사진도 좀 잘 찍고 이런 분들을 뽑을 거고, 2분 정도는 인스타 팔로워가 좀 떨어져도 뭔가 피드의 컨셉이 좋고, 아니면 요즘 이제 트렌디인 릴스 같은 걸 좀 잘 촬영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뽑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관심 있고 제품을 잘 쓸 자신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3시간 남았어요. 오늘은 댓글이 너무 없다. 할 말이 없네. 나 혼자만 주절주절 떠드네. 이런 컨셉 안 되는데. 동시 시청 4명, 5명. 자, 누구예요? 계신 분. 임고수님 말고 댓글 좀 박아보세요. 누군지 확인 좀 하게. 방송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 저 혼자만 떠들고 있어요, 지금. 서우고수님, 오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냥 듣는 걸로 족하면은 인스타에서 들으시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좀 화면으로 보면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채널 캠핑으로 접속하세요. 완고수님, 코로나여서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요. 코로나여서 마스크 쓰고 있어도 여기로 뭐 침이 튀진 않잖아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댓글은 손으로 쓰는 건데 말씀 좀 해주시고. 남해TV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완고수님 너무나 아파요 하시는데, 요즘 인스타를 보니까 지인분들이 코로나 2회차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든 고수님, 역시 여전히 운동하고 계시죠?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 같아서 면역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잘 드시고, 손 자주 닦으시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이 다 끝나가고 9월이 다가오는데 야외 활동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즌이잖아요. 근데 야외 활동도 못하고 아파서 알아 누워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조차도 이제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목에서 피 났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네. 지금도 코로나는 뭐 별거 없잖아요. 그 약 처방도 없고 그냥 진통제 먹고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몸조리 잘 하시고 KO 하시길 바랍니다. 남해님 부럽다. 그 남해 베이스딘 네이처 가세요.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런 행사는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남쪽 가고 싶습니다. 갈 핑계가 없어. 누가 좀 불러줘야 못 이긴 척 갔는데.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 이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크테릭스에서 재밌는 제품이 나왔어요. 다리 근력을 40% 향상하는 하이킹 바지.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이름이 이제 모고 하이킹 팬츠라고 하는데, 남해님 꼭 신청해서 가세요. 8월 30일 저녁 8시 티켓팅 한답니다. 사실 9월 28일 내 생일이라도 나 가고 싶은데 생일 핑계대고. 자, 다시 아크테릭스 모고 하이킹 팬츠로 돌아와서 우선 가격을 보면은 4,500달러에 선주문이 된다고 합니다. 4,500달러면 얼마죠? 지금 환율이 1,300원 넘죠.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는데 아직 1,300원대 안정적인 것 같네요, 나름. 자, 4,500불 곱하기 1,300 하면 585만 원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세금도 곱하기 부가세 10% 하면 1.1이죠. 640만 원에, 얘는 관세가 얼마 붙을까? 한 10몇 프로 될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한 15% 정도? 그러면 자, 7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지 하나가 740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무릎이 안 좋고 뭐 돈이 많고 산에 꼭 가야 된다 하면 뭐 750만 원 투자할 수 있죠.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안고수님, 벨락이 우리나라였군요. 캠핑 전시장 갈 때마다 부스에 있던데. 맞아요. 벨락 국내 한일 스테인레스라는 스텐 주방기구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캠핑이 유행하고 핫해지면서 벨락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아웃도어 컨셉으로 스텐코벨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산수유람 매장에도 있고요. 남해TV님, 티켓팅 이번에는 꼭 성공하세요. 250은 좀 빡세긴 하겠다.
근데 남해잖아요. 위에 쪽 지역이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되게 피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남쪽이니까 거리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250이면은 나름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남면이 꼭 신청하셔서 로컬 행사 꼭 가시기 바랍니다. 선인도 같이 계산하셨거든요. 601만 6,050원. 관부가세가 별도라는 거죠. 그 금액은 국내에 그냥 들어와서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근력을 강화하는 외골격 수트래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고, 보통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의료기기인데, 얘는 의료기기 용도가 아니라 정말 등산객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데, 전기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보행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되게 근데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저게 얼마나 많은 부품과 정밀 부품이 들어갔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바지니까 걸을 때 인위적이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내 보행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어야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체험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어떤 느낌인지. 우린 이제 나이 들어서도 무릎에 연골이 없어도 저렇게 등산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대신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네요. 역시 소재는 카본이나 이런 거를 써서 무게를 줄였고. 이등고수님 달리기 끝. 부지런하십니다. 전 마지막 달리기를 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마지막 자전거를 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다리 근력이 40% 향상되고 최대 13.6kg까지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13.6kg까지 가벼워진다라는 건 내가 13kg 배낭을 매더라도 맨몸으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건가? 정말 궁금하다. 배터리는 허리춤에 통합되어 있고 모듈이 다리에 달려 있어서 시스템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는데 겉에 대놓고 보이는데, 그래서 아크테릭스와 함께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돼서 이게 나와있네. 대충 692만원. 지금 사면은 62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 빼주네요. 얼리버드. 배송은 25년 말. 네, 상용화예요. 이거 그냥 컨셉 아니고 지금 실제 구매 가능합니다. 서우고수님, 국내에서도 하반시 외골격 제작한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엑소스켈레탈 수트네요. 이등구수님 말씀해 주셨고, 서우고수님, 볼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아무래도 무게 부담을 13kg 정도 덜어준다고 하니까 그렇긴 할 텐데, 배터리까지 장착하면 무게가 3.18kg래요. 그럼 바지 무게에서 13kg 줄어들면 한 10kg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치네. 대충,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느님, 상용화 레벨로 나왔군요. 상용화라면 군납은 이미 하고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통 상용화 제품들은 이제 군이나 이런 데서 먼저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거쳐보고 시중에 좀 더 현실적인, 700만 원이 현실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군에 납품되는 가격에 비하면 매우 현실적인 가격으로 양산화가 되는 형태겠죠. MK 아웃도어, 그러니까 니모 수입사죠. MK 아웃도어 담당자가 왔다 가면서 우리 괜찮은 제품 수입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요즘 핫하다고 자랑을 해주셔가지고, 소재는 다다익선이잖아요.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뭐냐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스카프 딱 보는 순간 이거 괜찮네, 예쁘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고, 명칭은 이제 스카프가 아니라 스포츠 타올이에요. 카오라스라는 제품을 런칭을 했다고 해서 디자인이 좀 화려하고 패턴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콜라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한가 봐요.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소재는 면 50%에 대나무 레이온 50%, 코튼의 부드러움과 대나무가 좀 습기에 강하고 속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카오라스는 일본의 전통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테누구이 스타일의 타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 기법으로 전통 기술로 만드는 제품이래요. 이게 좀 다양한 디자인들이 보이고, 일본 브랜드고 MK 아웃도어에서 최근에 수입을 해서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월, 이거랑 약간 다른 컨셉이지만 스페인의 부벨 타월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스카프 느낌을 해서 목에다가 패셔너블하게 두르고 다니면 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땀 많으신 분들은 땀 닦으면서 이런 형태로 쓰면은 좀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가격대도 32,000원이면은 꽤 준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템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목에 걸면은 묶어야 되는데, 쇼코드 이런 액세서리가 있어서 묶지 않고 이렇게 좀매 갖고, 뭐 고무줄로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액세서리까지 두건 또는 스카프 형태로 쉽게 스타일 연출을 하기 위한 후크 코드라는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팔찌같이 생겼는데, 얘도 이제 비슷한 용도인가 보네요. 생긴 건 팔찌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요건가 보네요. MK 아웃도어에서 주력으로 전개하는 브랜드가 니모잖아요. 니모 브랜드를 가지고 디자인 패턴을 넣어서 첫 콜라보 제품인가 봐요. 니모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텐트, 배낭, 뭐 루프탑 텐트, 자전거, 이런 아웃도어의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니까 땀 많으신 땀쟁이 분들은 눈여겨보시고,
스타일도 연출하면서 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헬리녹스 올해 15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15주년 로고를 박아갖고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닌가 봐요. 오늘도 또 15주년 기념으로 쉘터를 출시했다면서 피드에 도배를 하더라고요. 모델은 H-Shock 3.5P, 무게 5.52kg의 쉘터고요. 로고는 기본으로 15주년 로고를 달았고 터널형 구조의 쉘터입니다. 이미 헬리녹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 양 측면이 다 저렇게 활짝 열리게끔 개방감이 아주 뛰어난, 가격은 138만 원, 30D 나일론 립스타 원단을 사용했고 폭이 470, 깊이 230, 높이가 155. 높이가 조금 낮은 형태네요. 서서 다닐 수 있는 쉘터는 아니네. 대신에 개방감이 아주 뛰어난, 전후 측면까지 모두 4곳에 개방이 가능한 개방감 뛰어난 쉘터다. 헬리녹스의 퀄리티는 뭐 말 안 해도, 요거보다 사실 더 눈에 가는 거는, 전 텐트는 별로 욕심은 안 나는데 요 시에라컵, 요 아래 보면 이제 스테인리스 모델이랑 티타늄 모델을 해갖고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15주년 기념 모델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샌드캠핑 톡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15주년 시에라 컵이 5만 원, 보통은 티탄이 한 요 정도 금액 해야 되는데 스텐이 5만 원이고, 품절이라서 뒤로 사라졌나? 일단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이거 소식 뜨자마자 살 사람들은 다 샀나봐요. 예쁘게 무지개색으로 구워놓은 티타늄 시에라컵이 77,000원이랍니다. 가격만 보면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긴 한데 뭐 헬리녹스 좋아하시고 퀄리티도 좀 예쁘게 잘 뽑은 것 같고, 이게 어디 말도 안 되는 중국산이나 이런 거면 좀 더 빡쳤을 텐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일본의 시에라컵 브랜드인가봐요. 이런 디자인은 많이 보긴 했던 것 같은데, 설명에 보면은 엔드라는 일본의 시에라컵 브랜드고, 이런 요철 같은 것도 수공예적인 느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퀄리티도 딱 봐도 좀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티타늄 특성상 이렇게 컬러가 100%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열을 먹여가지고 색을 뽑아내는 거니까. 가격만 보면 좀 비싸긴 한데, 만약에 품절이 아니었다면 하나쯤 그냥 모른 척하고 사지 않았을까 싶은, 실사용보다는 그냥 하나 소장하고 싶은 그런 예쁜 티타늄 컵이 나왔습니다. 저 그냥 의자나 이런 거는 15주년 기념 로고 달려서 몇 개 나오는 건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5주년 기념 모델이 상당히 많네. 이런 패치 같은 거는 알고 있었고, 토르도 있고, 준비를 많이 했네요. 온도계는 저도 있어요, 이거. 집에 빼놓고 왔네. 온도계는 나온다는 얘기가 그냥 바로 하나 샀고. 자, 이렇게 해서 15주년 또 쉘터가 출시했다는 헬리녹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흘렀네요. 이번 주도 역시 1회 때 호라호라님이 언급하셨던 싱그럴 텐트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럴 텐트 사실 지금 시즌보다는 거의 동계 때 많이 선호하는 텐트 종목이니까 되는 데까지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면서 정보 더 수집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정말 소재가 없을 때 하기로 하고요. 가을 시즌 다가오고 하니까 행사들 소식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행사 소식 전하는 데만 해도 1시간이 후딱 가네요. 업로드 예정 영상, 이번 주는 파티존 디프로라는 덕다운 침낭 업로드 예정이고, 어제 촬영해서 이제 편집 진행 중인데, 덕다운 침낭인데 700 퀸이에요. 스펙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구스다운 맞먹는 성능을 가진 덕다운 침낭을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곧 고아웃 하이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 영상은 고아웃 하이킹 준비에 대한 걸 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 가볍게 구독자 백패킹을 한번 해볼까 해요. 채널 캠핑 오픈 톡방이 있거든요. 하도 대화가 많으니까 한 분 나가셨어. 그래서 지금 17명 있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랑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지난주에 방송 참여하셨던 신인님께서 예전부터 저랑 알고 지내던 분인데 백패킹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호성사 패밀리 세일에서 MSR을 허바허바를 샀단 말이에요. 전부터 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텐트를 샀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그래도 장비를 장만했으니까 한번 개신을 해야 되잖아요. 오픈톡방에서 일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쉬는 날짜 기준으로 했어요. 다음 달 9월 달입니다. 그래서 14일, 21일 토요일 아니면은 25일 수요일 날, 제가 요 날은 평일 날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 분 투표를 해주셨는데, 21일 토요일 아니면은 25일 수요일,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좀 난이도가 매우 낮은 노고산이 될 수도 있고 화평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의 지역 위치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쉬운 곳으로 가볍게 백패킹을 다녀오려고 하고요. 같이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에서 채널 캠핑 검색하셔서 오픈돼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인사해 주시고 투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맥시멈 인원은 한 6명 언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명까지가 제일 좋고 뭐 한 5명, 6명까지도 그 정도 인원은 이제 박지 구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방송은 거의 행사 소식 전하면서 시간이 다 갔는데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잘 생각하셨다가 다 가면 좋겠지만 또 일정이나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캠핑 행사, 요거 백패킹 행사는 좀 관심이 간다 하시는 것들 일정 참고하셔서 티켓팅 성공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예쁘고 선선한 가을, 곧 다가오는 알찬 가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놓은 내용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또 열심히 웹서핑을 해야겠어요. 방송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으면은 영상에 댓글로도 좋고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언급해드리고 방송 종료할게요.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이든킨 고수님, 언제나 참여해주시는 임진영 고수님, 서우 고수님, 왕 고수님, 간만에 뵌 남해TV 고수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 수요일 어김없이 8시 30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날 8시에 저녁 8시 영상 업로드 되니까요. 침낭 리뷰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